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벌어져서 사연을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었죠. 술이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은 일단 시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들은 내용은 동서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9살 된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한바탕 싸움이 났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였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밤낮 안 가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동서는 항상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들이 직접 나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시동생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 키운다는 말에 또 한 번 시동생의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는 힘들어하는 시동생의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주었고, 남편과 동서는 얼굴을 한번 붉혔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결국 끝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괜히 시간 끌면서 가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해요. 어제 서방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둘이 이혼을 하면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서방님이랑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동서가 조카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형님도 집안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볼 일을 봐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혁이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이랑 느끼는 모성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혁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동서가 집안일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것들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의심이 될 정도야.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서방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혁이를 동서가 데려가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 봐. 동서가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은혁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지만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줘야지.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은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그럼 서방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 총 재산 30억에 반갈라 가져가겠다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이 집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혁이만 데려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생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곤 시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뜯어가려고 조카를 데려가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날 서둘러 외출을 해야 된다면서 그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동서는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둘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둘은 남남이 되었고 조카는 동서가 키우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문제로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조카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30억의 재산 중에 반을 가져가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었네요. 시동생은 정해진 날짜에 자기 아들을 보러 갔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한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가끔 왔을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조카에게 지금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괜찮다면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주말에 놀러온 손자를 이뻐해 주시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시름 놓였고 시동생 또한 걱정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조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동서가 아닌 처음 본 사람이라 남편한테 급하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차에서 내려 근처를 돌아다니며 조카의 얼굴을 봤던 곳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같이 주변을 돌며 조카를 찾게 되었고 처음 본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카가 사라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계속 귀찮게 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혁이 좀 바꿔봐.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어떤 여자가 은혁이를 데리고 가던데?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구해서 맡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참견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것 뿐이야.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숙려기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정이 있으면 은혁이가 불안하지 않게 서방님한테 맡기던가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혁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은혁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지? 동서가 돈 때문에 은혁이 발목을 잡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15억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은혁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동서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의 엄마라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은혁이 아직 9살이야. 부모의 손길이 충분히 필요한 나이라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은혁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조카를 위해서라고. 동서는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린 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 또한 그 말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절대로 시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토해내게 될까봐 무조건 싫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주말에 놀러온 조카를 저녁 시간이 되면 동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를 치다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려줬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은혁아, 엄마 왔어. 빨리 가자. 은혁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자식 데려가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혁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제일 힘들겠어? 말은 안 하지만 은혁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동서는 은혁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애하려고 하잖아. 어머님 집이 편하니까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아? 동서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제대로 돌보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못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옆에 끼고 살아요? 15억이면 솔직히 푼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혁이 아빠는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는 거라 편하겠지만 저는 매일 붙어 있는다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조카를 깨웠고 무작정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시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큰 소리로 난리를 쳤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줘야만 했어요. 시모는 집 밖을 나서는 조카를 보면서 나중에 또 놀러 오라며 보내줬지만 그날 난리가 난 이후 동서는 조카를 시댁에 2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만남도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보는 거였는데 평일에 한 번 보는 걸로 혼자 결정해 버렸네요. 저희는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다음 평일에 시동생이 동서를 만날 때
저희도 함께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준 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조카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었고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카가 동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는 자기 꾸미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시동생을 대신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카와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급하게 전화가 온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짓골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여쭤보니 여성분은 다름 아닌 조카를 가끔 돌봐줬던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며 장소를 옮기길 원했고 저는 급하게 조카와 보모를 차에 태운 뒤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보모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조카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영상에서 보이는 동서와 의문의 남자의 대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삶에 참견하는 그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고. 그럼 더 50만 사게 된다는 거 몰라? 은혁이를 우리가 옆에 끼고 있어야 당신이 받은 15억이 온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는 결국 그놈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뻔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은혁이를 맞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혁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똑똑한 애라서 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라고 했어. 내가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못 본다고 했다니까. 자기도 그건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나는 오히려 양육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한테 혼란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사업이나 신경 써. 앞으로 키워야 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 알지? 정말 다행인 건 임신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랑 몰래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들키기라도 했어봐. 그럼 15억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아직 숙려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최대한 조심하면 돼. 요즘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은혁 아빠 만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산부터 해야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걸 확실하게 숨길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10달 동안 어떻게 자식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건 걱정하지 마. 방 안에서 은혁이 재우고 있는 보모 있잖아? 저분이 대신 은혁이를 데려가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가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 전부 촬영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는 것 때문에 은혁이를 밖에서 놀라며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돈 한 푼 지어주지 않은 채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카는 저번에 보모의 집에 찾아간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보모 집을 찾아갔던 거였고, 은혁이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보모에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는 그런 조카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보모에게 영상의 증거물을 건네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곤 시댁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서의 집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당황한 듯 급하게 혼자 나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달라고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보모에게 받았던 영상 속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 남자와 시동생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전부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의 부모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처벌받는 거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은혁이 어디 갔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은혁이를 집 밖에 방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식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놀라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남의 식구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은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9살밖에 안 된 애를 밖에서 놀라고 늦은 시간까지 방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부모에게 받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고 모든 내용이 담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 안색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또 하나 남아있는 증거물이 있다며 동서를 밀친 뒤에 조카가 생활하던 방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동서한테 급하게 내쫓기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지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조카가 숨겨놓았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동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동서는 쓸데없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할까봐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었지만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 몰래 조카한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녹음을 하던가 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시킨 뒤 나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카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상과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면서 저번에 시댁에서 잠깐 졸았던 걸로 집으로 돌아와 심하게 화를 내며 두 번 다시 아빠 얼굴은 못 보게 될 줄 알라며 난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말로만 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것 외에도 상간남이 동서가 없을 때 조카에게 했던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조카의 핸드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 이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서가 자기 자식을 이용해 받았던 15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시동생은 역고소를 통해 동서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재판에서는 동서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접근 금지 처분을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많은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동서에게 받았던 일부 금액을 포함해 10억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라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준 거와 앞으로 조카를 잘 좀 봐달라며 10억을 결국 넘겨주었네요. 조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시동생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불경기인데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자기와 살림을 차리며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동서에게 있던 거금의 돈이 사라지자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모조리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고 동서는 빈털터리가 돼선 상간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동선의 부모가 시댁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걷어차버린 동서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길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의 문제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할 때 가끔 은혁이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살게 되실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댁의 집안은 무너졌을 거라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한 거니 받아달라고 하셨네요. 안 좋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자 저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